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지금 오늘 일요일이고요. 아침 9시 50분이 아니고 저녁 9시 50분입니다. 제가 요 며칠 감기에 걸려가지고 영상도 못 올리고 그랬어요. 지금 목요일부터 목, 금, 토 3일이나 집에 누워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몸도 조금 나아지고 해서 오늘은 일을 나가야지 하고 조금 일찍 채비를 했죠. 근데 또 아버지 집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가스 넣고 세차하고 아버지 집 갔다 오는데 히터도 안 켰는데 막 식은땀이 나버리더라고요. 제가 한 30살 넘어서는 살도 좀 찌고 해가지고 감기에 거의 걸려본 적이 없어요. 한 4, 5년에 한 번씩이나 걸렸나? 걸려도 간단하게 그랬었는데 이번에 감기를 좀 되게 걸려가지고 한 3일을 누워 있었더니 허리도 너무 아프고 또 이제 기침도 조금 잦아들었어요. 처음 3일은 막 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고 기침 수시로 계속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감기 걸려도 일은 할 수 있죠. 근데 기침이 나와버리면 괜히 손님들한테 민망하잖아요. 괜히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기침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전염병 환자 좀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침도 좀 잦아들고 해서 이제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3일을 쉬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내가 놀러를 갔든 그냥 쉬었든 아팠든 한 3일 정도 이상의 휴가를 갔다 오면 우리는 페널티 느낌의 배차를 받죠. 지금도 뭐 콜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페널티일 수도 있겠고요. 이건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파서 3일을 누워 있었던 사람한테 페널티를 준다고? 내가 뭘 해서 3일을 일을 안 했든 간에 그건 내 사정이잖아. 카카오 AI가 그런 사정까지 신경 써줄 리도 없고요. 3일 쉬다 보면 수익률이 남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콜이 좀 덜 들어오는 그런 페널티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라도 오늘은 일단 나와서 몇 시간이라도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데 참 택시기사들 불쌍해요. 가족여행도 못 가, 아프지도 못해. 한번 이렇게 아프고 나오면 아예 울리지도 않아 버리니까 콜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냥 나 4일째는 나왔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출근을 했고요. 몇 시간이나 하다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아까 낮에 나왔을 때보다는 몸 상태는 괜찮은데 부스터콜 식은땀은 여전히 자동 결제 콜을 일단은 픽업 가겠고 요즘에 이제 영상이 좀 뜸해서 그 이유도 알려드릴 겸 그리고 이 뒤에다가 전에 제 구독자님 중에 곧 택시를 시작하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카톡으로 주셨던 문의 내용들 뒤에 붙여 드리려고 지금 찍게 됐습니다. 오늘 몸 상태로는 일하면서 영상을 찍는 건 조금 목 상태도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동안 요 며칠 동안 영상도 뜸했던 이유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녹화 한번 켜봤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 독감이 장난 아니래요. 뭐 겨울만 되면 맨날 나오는 소리긴 한데 보통 제가 감기 걸리면
길면 한 2, 3일? 2, 3일도 하루 이틀 정도만 좀 아프고 나머지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프고 많은데 이번에는 저도 처음이에요. 원래 기침 감기에는 좀 오래 가죠. 이게 잘 안 나. 콧물 감기도 그렇고. 근데 몸살 같은 경우는 약 먹고 열 내리고 땀도 한번 쭉 빼고 그러면 좀 낫는 게 몸살 감기인데, 지금 제 증상이 몸살이거든요. 온몸을 두드러 맞은 것 같고 열나고 오한에 기침도 좀씩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4일째인데도 오늘 또 못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버리니까 좀 난감해요. 그래서 아까 혹시 이게 독감인가 하고 인터넷에 쳐봤는데 증상은 독감이 맞아. 근데 제가 독감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독감인지 아니면 감기가 좀 독하게 걸린 건지. 감기랑 독감이 다른 거라는 건 다들 아시죠? 독한 감기가 독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찾아봤는데 어떤 분 얘기로는 죽다 살아났다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독감에 걸리신 분이. 저는 뭐 죽다 살아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프긴 아팠죠. 열도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고 허리 아프고 누워있다 보니까 또 허리 아프고. 이게 독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일단 몇 시간만 일해 보고 힘들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일 병원을 가볼 생각입니다. 내일 또 몸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아쉬워요. 근데 제가 12월 초반에 매출 계산해 봤을 때 이 페이스로 쭉 가면 660밖에 못 찍겠더라고요. 초반에 좀 페이스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중반 후반 들어서면서 뭐 크리스마스 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괜찮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프기 전에 계산해 봤을 때 이 페이스로 가면 이번 달 750에서 800까지도 가능하겠다. 그 정도 페이스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치면 3일 반을 쉬어버려가지고 1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은 700도 힘든 상황이다. 참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일을 해봐야죠. 저 사람인가? 일단 손님 태울게요. 뿅. 신기하죠? 방금 제가 독감 얘기하고 유행이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방금 탄 손님도 딱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걸렸나 어쩐가 그런 거 같은데 독감 아니야? 요즘 독감 유행한다던데. 제가 했던 소리랑 똑같은 소리를 뒤에서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일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화요일 근무 중이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유후, 메리 크리스마스. 카카오티 자동 결제. 내내 콜 안 주다가 갑자기 콜을 주네. 녹화한 거 눈치챘나? 너무 콜이 없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기대하고 왔거든요. 좀 기대하고 왔는데 이건 뭐 그냥 평일 화요일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 중이었는데 일단 콜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뭐 설마 건너편에 있나? 일단 전화해 볼게요. 뿅.
네, 일단 손님 내려줬고요. 계속 콜 안 주다가 이 새끼가 딱 녹화 키니까 그것도 쓸만한 콜을 그 전까지 막 똥콜 무지하게 쳤거든요. 막 1.8kg, 1.5kg 방송에 나갈까봐 또 쓸만한 거. 카카오티. 통천동까지 결제 콜에 가야 돼요. 지금 콜이 좀 없어서 갈게요. 솔직히 저는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해서 좀 기대하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장사가 되지 않을까? 주말보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아니, 기대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거의 평일 화요일 수준으로밖에 콜이 안 들어오니까 아까 딱 출퇴근 시간에만 우르르 막 콜이 나와가지고 처음 3건 하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차가 너무 막히고 해가지고 웬만한 금요일보다 더 막혔으니까. 근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네요. 어찌됐든 오늘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킨 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처음에 떴던 화면 그게 이제 제가 저희 구독자 중에 저번에 한번 제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갑자기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택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제 영상 웬만한 건 다 보셨던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 열혈 구독자, 영상 다 보는. 제 구독자 중에도 그렇게 다 챙겨보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이제 뭐 회사 관두고 택시 해보려고 한다고 그때 택시 타셨을 때 얘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한 번 왔어요. 제가 혹시 무슨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라고 했거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딱 그 다음날 제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쉬는 날이 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시간을 못 낼 것 같고, 쉬기 전날에 한번 보실래요 했는데 또 시간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못 보고,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면 리스트를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뭐 영상을 찍든 카톡이든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궁금한 걸 아까 보셨던 카톡 리스트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회사 산학금과 일차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산학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루에 얼마씩 이걸 내야 회사에서 그걸 받아서 차량 유지하고 회사 유지하고 그러고 월급을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은근히 좀 세죠. 광주 같은 경우 지금 올해 1월부터 다들 인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한 2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의 산학금을 내고 있는데 너무 세요. 힘들 정도야. 하여튼 일단 그 정도 산학금은 되고,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하루 산학금 20으로 잡을게요. 그럼 한 달을 25일 근무 기준으로 잡으면 500이 되겠죠. 500이고,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뭐 초보여서든 장사가 안 돼서든 한 450밖에 못 했다, 그러면 월급에서 50만 원이 까집니다. 참 그지 같죠? 일단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고 다시 손님 태우고 할게요. 뿅. 네, 또 일단 손님 하나 내려줬고요. 산학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학금을 못 채우면 우리가 월급에서 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산학금이 22만 5천 원이야. 근데 오늘 20만 원밖에 못했어. 그럼 2만 5천 원이 월급에서 까지는 거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달 거를 합산을 해서 기준일이 25일이면 2만 5천 원 곱하기 25일 해가지고 500 몇십만 원을 한 달을 통해서 다 채우면
기본급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570인데 550밖에 못했다 그러면 20만 원이 까지는 거고, 이게 하루하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달로 계산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광주는 산악금이 너무 세요. 카카오티 자동 결 산악금이 제가 봐서는 뭐야? 어디야? 잠깐 어디냐? 잠시만요. 지금 헷갈려가지고 뒤에네. 이씨. 제가 봐서는 광주는 산악금이 한 2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좀 세죠. 22만 5천원. 저희 회사 관계자분이 들으면 기분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처럼 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차량도 거의 깡통 차죠. 오죽했으면 오토라이트라든지 뭐 이 시트, 통풍 시트도 없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뭐냐 크루즈 기능, 그런 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서울하고 산악금은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서울이 좀 더 세긴 한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거리 자체가 다른데 산악금은 똑같이 한다는 게, 저는 광주는 한 20만원 정도가 적당한 산악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먹고 살려면 맞춰 가는 수밖에 없죠. 경비실로 불렀다고? 일단 이 손님 픽업하고 그 다음 얘기할게요. 뿅. 네, 이렇게 산악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1차가 뭐냐, 이제 택시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택시를 하시는 분들, 법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셔야죠. 1차가 뭐냐, 1차는 하루 종일 차를 혼자 타는 거. 그리고 1차와 다른 개념으로 반차가 있는데 2명이 교대로 타는 거죠. 회사도 주간 야간 교대하는 그런 식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짝꿍이랑 반반씩 교대로 타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카카오티 코를 멀다. 1차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일할 수 있고, 대신 산악금이 조금 더 세고요. 반차 같은 경우는 좀 규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뭐 교대하고 청소하고 가스 넣고 뭐 이런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에 제약이 좀 있죠. 그리고 거의 다 근무가 끝나갈 때쯤 시계회가 뜨면 못 가고, 대신 산악금이 좀 더 싸고 뭐 그런 부분은 이쪽이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일을 막 8시간 10시간 미만으로 하실 분들은 반차가 나요. 근데 보통 저처럼 10시간 이상을 할 거다 하시는 분은 1차가 좀 더 시간도 자유롭고, 뭐 살짝 늦잠을 자도 뭐 그만큼 내가 더 일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젊으신 분들은 1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나 마나 내용이죠. 근데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열혈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재시 쉬는 날 근무, 가스비, 산악금. 네, 원래 이제 부재는 지금 없는 거로 돼 있는데, 광주는 아직도 부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부재가 없다고 해도 최하 산악금을 내는 달수가 정해져 있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업체의 조건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부재 일에는 그냥 쉬라고 공고를 해요, 회사에서. 만약에 안 쉬고 일하면 산악금 100%를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닌 회사도 몇 군데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광주 대부분의 회사들은 쉬는 날 일을 하면 그 날수만큼 추가로 산학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재가 있는 회사는 차라리 그냥 쉬시는 게 나아요. 누구 배불려 주려고. 몇만 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닥 서울이나 다른 지역 어떤 얘기 들어보면 쉬는 날 일하면 뭐 2만 원만 내고 2만 원 플러스 뭐 가스비만 내고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우대 사항이 있는데, 광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가봅시다. 빠르게 할게요. 도급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 지금 22만 5천 원으로 산학금이 좀 세죠. 그래서 저도 지금 도급을 하고 있는 건데, 도급은 한 광주 평균 한 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만 원 정도의 일 산학금을 내고 대신 가스비를 기사가 부담해요. 22만 5천 원을 내는 기사의 경우는 가스비를 회사가 부담하죠. 그래서 가스를 얼마를 쓰든 기사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도급 같은 경우는 8만 원 플러스 가스비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대신 유류 보조금은 다시 돌려받지만 그 9%밖에 안 되는 거, 아니 9%? 한 10% 정도? 얼마 안 되니까 뭐 유류 보조금 때문에 도급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산학금의 부담이 좀 세서 도급을 하는 건데, 도급을 안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급만 하는 회사도 있고, 둘 다 조금씩 섞어서 하는 회사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산학금 받는 게 더 이득일 거예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가스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라서. 하지만 저는 산학금 좀 부담 때문에 도급을 하고 있다는 거. 보통 회사들은 도급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윤도 적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카카오 비가맹 올수락 길빵. 어우 깜짝이야, 카메라 찍힐 뻔했네. 녹화하다가 카메라 찍힐 뻔했어요. 카카오 올수락, 물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올수락을 하기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한 번씩 오죠. 일단 이번 손님 태우고 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뿅. 네, 일단 43분이구나. 43분에 손님 내려주고 녹화도 할 겸 잠깐 쉬었다 하려고 차 세웠습니다. 뭐 매출이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좀 뻗치네. 남들 다 재밌게 놀고 있을 날에 일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4번에 보시면 카카오 비가맹 올수락 길빵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비가맹이면은 솔직히 초보분들은 가맹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콜을 좀 더 주기도 하고 수락률 쌓기도 좋고. 이제 하지만 또 비가맹으로 시작하신다면 이제 비가맹 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올수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택시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콜을 잘 받아야 매출이 늘어나는 시대거든요. 택시를 타는 사람 중에 90%, 아무리 적어도 80%는 콜로 타고, 그 콜로 타는 사람 중에 이 광주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 아닌 지방도 있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그 콜로 타는 사람 중에 90%에서 95% 이상이 카카오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콜을 잘 받아야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올수락을 해야 되는 거고, 길빵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지금 길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하루에 많이 하진 않아요. 진짜 많이 막 계속 길빵이 걸려가지고 그런 날은 5개 이상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하루에 2-3개? 평균적으로 1-2개, 2-3개 정도? 5개를 넘기는 날은 별로 없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콜이 없을 때, 너무 콜이 없는데 또 길빵이 눈에 띌 때,
그럴 때는 5개 이상 하는 날도 간혹 있겠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하루에 2-3개, 많으면 3-4개 정도. 이 길빵 같은 경우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수확률이나 수액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길빵 이렇게 몇 개를 해도 카카오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확률 쌓아야 되고 수액률 쌓아야 되시는 분들이 길빵을 한다? 그만큼 콜을 끄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 콜을 끄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수액률이라든지 높일 수 있는 수확률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남들과 경쟁력이 비슷해져야 되는데 점점 나는 떨어지는 거죠. 길빵을 많이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확률이나 수액률을 쌓기 전까지는 길빵을 안 하시고 오로지 콜로만 하시는 게 수확률 쌓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나는 뭐 1시간에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받는다. 뭐 그때부터는 조금씩 일 없을 때, 콜 없을 때 길빵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전에 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 수확률 높이기 위해 아침에 나와서 10시부터 4시까지 수확률 높이기. 이제 제가 저 시간대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10시부터 4시까지가 일이 많을까요? 제가 봐서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은 있겠죠. 근데 그 대신 또 경쟁자도 많죠. 특히 초보한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수확률 수익률이 높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심야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약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주간은 2군의 그라운드고 심야는 1군의 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만큼 수확률이나 수익률에 자신이 있고 콜을 어느 정도 받는 사람들이 심야를 뛴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느 정도 돈이 되니까. 심야가 돈이 되면 뭐해? 콜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콜을 좀 받는 사람들이 심야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간은 뭐 꼭 수확률이 낮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심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택시를 타다 보니까 주간에는 그래도 콜 하나씩은 받겠죠. 그걸 하나하나 쌓아서 수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뭐 10시부터 4시까지라는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고 별로 공감 가지 않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출퇴근 시간 그리고 좀 악천후 이럴 때가 택시는 적고 일은 많고 콜을 잘 못 받는 사람들도 1개, 2개 받는 사람들도 2개, 3개 받을 수 있는 시간대나 날짜가 그런 날이거든요. 그럴 때 하시면 수확률 올리는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빵 안 하고 카카오로만 영업 가능? 물론 가능합니다. 이게 또 시기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시기는 아주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본요금도 1,000원이 올랐고 그 전에 제가 택시를 시작했다면 저도 좀 좌절을 맛보고 관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엊그저께 한번 해봤거든요. 만약에 기본요금이 오르기 전에 제가 택시를 시작했다면 아마 한 달에 300도 못 벌었을 것 같아요. 팁을 했을 때. 이제 그래도 저는 300 이상 400 가까이도 벌고 그런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택시를 계속 해온 거죠. 근데 지금 시기가 좀 안 좋긴 해요. 왜냐면 코로나 때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었는데 그것도 좀 줄어들었고 그때의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많고 또 경기는 안 좋고 또 누가 비상계엄을 때려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돼 있죠. 또 지금이 12월이라 택시한테 보면 어찌 보면 좀 성수기인데 지금 다들 힘들어해요. 원래 웃고 다녀야 될 그런 날인데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긴 해요.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콜을 받고 그래도 평균은 하고 있지만 힘들어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리고요. 이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넘어갔냐? 하여튼 수확률을 어느 정도 쌓고 하시다 보면 카카오로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을 부는 사람 중에 콜을 부르는 사람의 90% 이상이 카카오를 쓰기 때문에 카카오 콜만 잘 받아도 길빵 안 해도 얼마든지 영업은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약간 부족한 매출은 나중에 수확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그때는 길빵으로 좀씩 채워주는 거죠. 콜이 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잘 들어오진 않으니까
콜이 잘 안 들어올 때, 콜이 없을 때, 그럴 때 길방이 한 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길방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경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락률, 수익률 쌓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끝났네. 대충 이 정도 이제 그분이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건 알려드렸고요. 뭐 택시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고, 솔직히 택시는 진입 장벽이 참 낮죠. 운전면허증 있고 택시 자격증만 따면 택시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 서비스 마인드도 갖추고 계셔야 되고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불합리한 게 참 많은 택시이기 때문에 저처럼 화내지 마시고 화도 좀 죽이시고. 그럼 저는 이만 잠깐 쉬었다가 쉬면 다시 시작할게요.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뿅.